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산화빗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148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구와 유기의 발을 꾸민과 수염을 꾸미는 그 상에 대한 비율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비기지 사거이도 그 발을 꾸미니 수레를 버리고 걸어감이라. 상활 사거이도 의불승냐. 수레를 버리고 걷는다는 것은 의리로부와 타지 않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른 견해는 발에 꽃신 등을 신고 발을 꾸몄으니 마땅히 수레를 타지 않는다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초위는 양강의 제자리죠. 그 다음에 육사와 응의 관계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양강의 바른 자리로서 육사와 화응한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초구에서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자신을 과도하게 꾸미거나 지나치게 누리지 않고 수레를 타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양강의 발음, 군자의 상인지라 맑은 체에 있어서 자신의 분수를 알고 지킴으로 비기지상 편안하게 수레를 탈 수 있으나 결국 험난함을 무릅쓰고 걸어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황태영 교수님은 이를 조금 더 설명하시길 초구는 평민의 효로서 수레에 내려 걸어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큰 벼슬을 잃고 평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탄핵 소추 등 강제사직으로 내려와 평민이 되는 점을 치가지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사는 이제 소리 유효한 작은 일로 어디 갈 일이 있으며 이롭다. 군자는 한 걸음을 걷더라도 감히 예가 아닌 것은 밟지 않으니 그 발로서 실천함은 예로서 아름답게 꾸미되 예에 맞지 않으면 수레를 곧 버리고 걸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효를 받았을 때 이거 꾸밈이 있는데 여기서 발을 꾸민다고 이야기죠. 꾸밈의 대상이 발인데 이 꾸밈의 대상이 발인 그 상징성이 무엇인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발을 꾸미고 난 다음에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 수레를 버린다고 하는데, 수레를 버린다는 이 상징성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꾸밈과 발의 관계, 사거의 의미와 왜 수레를 버리는지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 구체적인 상황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죠. 황태영 교수님은 이게 이제 지위의 하락, 탄핵 소추 등으로 인해서 하락의 상이 있다고 풀이한 경우가 있으니 황 교수님 책을 한 번 더 보면은 조금 더 자세롭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2를 보겠습니다. 6.2 비기수 그 수염을 꾸미다. 그 다음에 상활 비기수 여상 흥냐 위 93과 함께함이라. 자, 기본적으로 6.2는 이렇게 리의 문체의 중간에 있죠. 리의 문체의 중간에 있고 중을 얻었죠. 그냥 정이죠. 그 다음에 응은 없죠. 근데 바로 위에 이제 강이 있죠. 강. 즉 6.2는 중정의 효다. 정응하는 효는 없다. 바로 위에 양강이 있다. 이제 턱에 붙은 수염의 형상인데 이 상의 물상에 비추어서 일반적 설명은 6.2는 턱에 붙은 수염의 형상으로서 6.2는 본질인 93의 수반하에서 움직인다. 즉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그런 걸 이야기 많이 하죠. 황태현 교수님 설명하시길 형식이 내용을 추정하는 가운데 내용은 동반현상으로 고찰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자기의 주장을 주체적으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윗사람 또는 상대방의 의견에 추정하게 되는 경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윗사람이 결정권을 가져서 위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꾸며서 같이 흥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수염이 결국엔 하는 역할이 뭔지, 주체성이 있는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다음 위와 같이 흥기한다고 하는데 이 상징성이 뭔지. 그러면은 이렇게 수염은 종속적으로 따라서 흥하게 되는데 이 효를 받았을 때 따라서 흥하게 되니까 내가 어떠한 행동 준칙을 취해야 되는지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죠. 그래서 이 효를 받으면은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행동 지침을 어떻게 진행하고 나가야 될지. 물상적으로 보면은 수염은 혼자 움직이지 못하고 턱이 움직여야 같이 움직이고, 수염은 입 아래에 있으며 입이 움직이면은 수염도 같이 따라 움직이니까 이 수염의 역할이 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글을 같이 보겠습니다. 초구 비기지 사거이도 상활 사거이도 의불승냐. 군자가 한 걸음을 내딛더라도 감히 얘가 아닌 것은 밟지 않는 법이니 그 발로서 실천함은 얘로서 아름답게 꾸미되 얘에 맞지 않으면 수레를 버리고 걸을 것이다. 상활 수레를 버리고 걸어가는 것은 도의로서 판단하여 얘에 맞지 않는 수레를 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레를 버리는 상을 보면은 이제 비기지와 사거이도의 물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소각계의 그 산화비 본계가 있습니다. 본계가 초여가 효변하면은 중산간이 되죠. 이 중산간은 이렇게 뇌산소가라는 지계의 모계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뇌산소각계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감이 있지 리는 없죠. 기본적으로. 즉 속각계에서는 리가 없다. 추일에서 4가 6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리가 성립하죠. 그래 이 의미에서 이제 물상 도출하시기를 군자는 한 걸음을 걸을 때도 감히 얘가 아닌 것은 밟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기지 본계에서 그 발로서 실천함은 얘로서 아름답게 꾸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거이도는 이렇게 산화비 본계에서 초여가 변하면은 중산간이 되죠. 중산간의 그 모계인 또 다른 모계인 내산소간은 이렇게 진의 군자와 간의 소인이 큰 내산소간은 크게 보면 대감이죠. 감의 수레를 같이 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진의 군자가 감의 수레를 탔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인 역시 수레를 타고 있는데 뇌산소가 자체는 리의 예가 없다 했죠. 그래서 소인은 예절을 지키는데 인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군자가 어떻게 이 예절을 지키지 않는 소인과 같이 내가 어찌 수레를 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결국에는 군자는 감의 수레를 버리고 타지 않고 진의 다리를 옮겨서 이렇게 4에서 6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사거이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비가 비인 이유는 이렇게 합계의 리의 예가 있는 거죠. 근데 초효가 변함에 따라 리의 예가 상실되니까 군자가 사거이도 수레를 버리는 그런 상이 되죠. 그래서 얘가 아니면은 감히 걷지 않는다,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불계면 내산소각계 때는 이렇게 내산소가가 보면은 이 상계가 태죠. 이렇게 태의 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리상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내산소가가 있으면은 여기에 태의 상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소각계 때는 태가 있었는데 따라서 도의적으로 볼 때 예치에 맞지 않는 경우, 즉 예에 맞지 않는 경우는 수레를 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비기수 6.2를 보겠습니다. 6이 비기수 여상흥냐. 그 수염을 꾸미게 될 것이다. 상활 그 수염을 아름답게 꾸밈이니 그 수염은 위와 더불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수염을 꾸미는 상은 기본적으로 산화비계가 6.2가 효변하면은 산천대축이 되죠. 산천대축은 내천대장이라는 지계의 목에서 왔습니다. 내천대장은 크게 보면 태죠. 태는 입이죠. 입. 그 입 위에 이렇게 진의 풀이 있으니 수염이죠. 내천대장 큰 입에 옆에 진의 풀이 수염이다. 추이를 하여서 4가 6으로 하면은 이렇게 리의 문체에 밝은 빛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수염을 아름답게 꾸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상은 위와 같이 움직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보면은 이렇게 상계는 간산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태의 입이 이렇게 있죠. 태의 입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진의 움직임,
요렇게 진의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수염은 턱과 함께 움직이는,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물상이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그 사나비에 대한 초구와 육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초구에서는 발을 꾸미는데 그 꾸밈의 내용과 수레를 버리는 것의 상관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육위에서는 그 수염은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위와 함께 움직이는데 이때 행동 준칙이 어떻게 될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